전부 헌재에서 다 얘기했고 여기서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한덕수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택적인 답변 속 이 사람에 대한 증언 취지는 또 달랐는데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제가 딱 잘랐고 군 투입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또 다른 부하와 재대면한 윤 전 대통령, 어김없이 부하 탓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일주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충돌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지렁이 글씨로 공격받았던 1차 메모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좌관이 정서시킨 뒤 폐기라고 밑에 돼 있죠.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메모는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종이에 이렇게 날려 쓴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로 그 부분으로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다운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메모는 흰 줄이 있는 흰색 메모지 같은 거에 썼었고 폐기를 했고 2차, 3차 메모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노란색의 이제 그 포스트잇처럼 생긴 그것 때문에 뭔가 혼선을 일으킨 거냐라고 이제 홍장원 차장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 메모지를 제출한 게 아니고 1차 메모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받아 적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또 그거를 노란색 그 메모를 제출한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1차는 이런 형태입니다라고 제출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홍장원 지렁이에 꽂혀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의 그 명단이 체포해오라는 명단이 영의원 방첩사령관의 메모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도 일정 부분 겹치고 다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이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홍장원 차장이 아니 그러면 싹 다 잡아오라고 하는 건 누굴 잡아오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이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 메모 가지고 이거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그 노란색 포스트잇에 있는 그 메모가 최종 메모로 변환했다라고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지금 화면상 가장 왼쪽이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저게 아예 본인의 메모가 아니었구나. 그냥 임의적인 인터넷에 있던 메모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한 것이구나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오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의원이 당시에 그 노란 메모가 마지막 메모로 연결됐다는 것은 마치 정말 그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은 일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홍장원 그 차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재판이나 여러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전에는 그러지 못했나라는 의문은 갖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탄핵 심판 때부터 아주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싹 다 잡아들이라 이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증언 때문입니다. 오늘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이 증언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맞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강하게 되묻자 말문이 막힌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전화하기 전에 국정원장에게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더 되묻지 않고 변호인을 향해서 질문하시죠. 이렇게 순서를 넘겼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싹 다 잡아들이라 이걸로 부딪혔어요, 오늘.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그 앞서 김희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홍장원 전 차장만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이유는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다음에 정치인들 관련한 체포 얘기를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이었거든요. 예. 당시는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만 당시 홍 차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뭐 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이 여러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감정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 말고도 많아요. 저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 감정의 문제 같습니다. 감정의 문제다. 예, 홍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고 체포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지금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인터넷에서 그냥 저기 지렁이 같은 저런 것을 뭐 다운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기 거지 없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홍장원 차장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예인영 방첩사령관한테 확인을 이제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어두운 데서 썼는데 자기가 이제 왼손잡이라서 뭐 이렇게 흘렸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이터도 아니고 자기 이제 직무실에서 이현영 방첩사령관과 했고 또 그 왼손잡이도 아니고 오른손잡이라는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제 1차 저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저것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보좌관한테 해서 2차, 3차 메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쓴 2차, 3차 메모지 쓴 보좌관조차도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했던 1차 이것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난리 쓴 거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다운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메모, 그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또 지금 뭐 노상원 뭐 전 사령관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있던 직접적인 체포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 즉 1차 메모는 그냥 예시로 인터넷에 다운받았다. 이 이야기는 저는 앞으로 홍장원 차장의 어떤 메모에 있던 신뢰성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체 지금까지 정치인 어떤 체포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홍장원 전 차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해서 그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방첩사 사령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그게 창작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관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오늘 김계리 변호사에게 헌재에서 재판을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옥신각신 공방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김계리 변호사에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보좌관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누구냐 뭐 이름 얘기 이런 거 하면서 보좌관이 3명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기밀이니까 밝힐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헌재 재판할 때 김계리 변호사 당신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 보좌관의 진술서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메모는 존재하는 것이고 창작물도 아닌 것이고 다른 유사한 메모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증거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은 이 계엄 이후에 일관되게 지금 현재까지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윤석열 피고인뿐입니다. 예, 오늘 김계리 변호사를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거 어떻게 기억 안 나세요? 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예. 반론이요? 아니 그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이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인으로 못 나온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엄 당시에 그 대통령실 CCTV에 있는 정말 읽어봤던 그런 어떤 보안 자료까지도 다 나오는 판에 그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홍장원 차장 말이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적인 거짓말을 해서 왼손 오른손잡이 그리고 그 처음에 썼던 것이 공터였는데 지금 그 책상에서 썼던 것으로 드러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어떤 진술, 메모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완전히 깨졌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전 차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10월 1일 국군날 행사 이후에 그 관저로 불러서 술 엄청 먹이더니 뭐 한동훈 잡아와라 뭐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평소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저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 홍장원 전 차장 공판 계속 지금 증인신문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또 내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요. 증언을 거부하겠다. 1년 전이라 기억 안 난다라고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또 답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답하고 싶은 질문에만 답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멋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가 불량한 피고인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한덕수 그 재판에도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왔어요. 나와서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도 그 답변들도 진실성이 떨어지는 게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뭐 한덕수 전 총리는 좀 감싸려고 하고 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과거에는 사령관들 책임 아니다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뭐 물론 내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오락가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다 떠넘기는 그런 모습 저희가 다 어제 재판을 통해서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재판 포함해서 각종 재판에 임하는 이 태도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다.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섞고 출석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방금 언급하신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증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피고인석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확히 읽어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총리가 재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반대 취지로 읽혔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건 한 전 총리를 뭐 감싸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갔잖아요. 근데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이상하리만큼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수인처럼 계속 행동을 했단 말이죠.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저런 이유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친위 구태타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나중에 저 윤석열 피고인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본인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다고 뭐 특별히 그 유무죄 판단에 큰 장애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정광재 의원님, 이거 본인한테도 유리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 뭐 재판에 임하는 전반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예.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였는지 재고였는지 여튼 재고해달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 진실에 부합한 것이지 뭐 굳이 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내란 혐의의 최저 형량이 무기금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본인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었던 만큼 이 재판 하나하나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 역사의 기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실한 태도로 전 대통령이지만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거짓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의거한 진실에 가까운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증언은 대단히 신빙성이 약한 것이 제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면 피고인 윤석열의 성향상 그 직무실 바로 붙어 있는 거기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른바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직무실이 있는 청사의 전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욕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재고 요청이라든지 반대 취지의 발언을 안 했단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성향으로 볼 때. 예. 그날 12월 3일 밤의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재 의원이 말한 대로 일종의 재판 자체가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 기록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사, 언론사, 선관위 등의 병력이 출동하다가 철수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증인은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지금 민간기관, 뭐 당사나 민주당사나 여론조사꽃 이런 데는 자기가 올스톱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좀 감싸는 듯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 장관 측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만한 답변 아닙니까? 저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얘기로는 누가 뭐래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미리 김영현 전 장관이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급박한 과정이니까 뭐 사후 재가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김영현 전 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는 아직 김영현 전 장관의 어떤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주장이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뭐 김영현 전 장관 측과 뭐 협의가 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예. 사실관계하고는 맞지 않죠. 저 증언 내용은. 왜냐하면 뭐 꽃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에 실제로 그 계엄군이 갔잖아요. 다만 그 명령을 전달받은 그 요원들이 일부러 천천히 가고 뭐 편의점 들러서 다른 물건 사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지체를 시켰을 뿐이지. 예. 근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철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게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은 본인이 반대를 했으면 반대해서 올 스톱 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톱이 되질 않았거든요. 예. 그 출동했던 대원들은 비상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참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다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본인이 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 해제된 이후에 새벽에 1시 반에 국방부 전투통제실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참의장 포함해서 다 질책하잖아요. 김영현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국회에 몇 명 보냈냐?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한 500명 보낸 거. 거 봐, 내가 너무 작다 그랬잖아. 1000명 보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질책했다는 것이 국방부 그 보좌관 통해서 다 진술이 됐거든요. 16일 날. 그런 상황이고 이미 우리는 계엄 직후에 또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국회 왜 500명 보내냐, 1000명 보냈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판국인데 여기저기 군 왜 보내냐라고 질책을 했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저는 이미 이 상황들이 다 거짓 진술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지금 한덕수, 김용현 장관도 지금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깨지면은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만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실과 부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어디 보내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어떤 국회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야기할지도 몰라도 나머지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결국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사후에 출동시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을 본인이 이제 잘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출동한 병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반대 의사 표명에서는 이미 다른 어떤 사람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렇게 되면 경제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와 비슷하게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되게 지금 상시의 사항을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의 저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뭐 언론사 등 민간기관의 계엄군을 출동시켰고 그거 시키지 말라고 올스톱 하라고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명령이 일선 부대 계엄군에게 전달도 안 된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란 수계가 당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란 얘기예요? 윤석열 피고인은 그냥 내란 수계보다 못한 뭐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훨씬 역할이 작았던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단순 가담자 지위에 불과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다 좌지우지하고 군대도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대통령이 반대했는데 철수도 안 시킨 내란 수계가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뭐 요 내용에 대해서도 뭐 또 교차 검증을 통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도 비슷한 취지로 그러면 대통령 허락도 없이 그렇게 출동시켰다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증언 중에 자칫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만한 내용도 있었는데 요건 한번 들어보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 계엄 선포 직후의 얘기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주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그 에이펙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 해에는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혹시 이 해당 남미 국가에 보도가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이 내용은요. 시간 관계상 저희 홍기원 민주당 의원 외교관 출신입니다. 잠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어제 한 전 총리 재판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원래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동석을 할 수 없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허가 없이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발언하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논란이 불거졌는데 석방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그냥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진짜로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감치 명령을 내렸고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한다고 하죠. 며칠 할지 뭐 최대 20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서 어떤 사정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감치 명령은 내려졌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수감기관에 입소가 되는 사람이 인적사항이 특정이 돼 있죠. 보통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을 시작할 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정신문을 하듯이 수감기관도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입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감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이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러면 입소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그렇죠. 감치 명령이 취소된 게 아니고 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 들어가는 절차가 잠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이 되면 이제 15일 들어갈 겁니다. 저는 뭐 조만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그래서 풀려나서 어젯밤에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 했어요. 글쎄 뭐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감치 명령도 뭐 꼭 감치까지 했었어야 하는 좀 과한 처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감치까지 당할 정도로 받았다면은 나와서는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뭐 다 법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는 감치 안 될 거라 판단해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홍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유튜브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뭐 회의를 하면서 유튜브 강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김용범 그 정책실장도 그 김은혜 의원 이야기에 막 그 국회에서 굉장히 소론하다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에 가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감치 명령 자체가 지금 내란 재판이는 중대한 어떤 상황에서 비록 정인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에 대해서 감치 명령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하다고 봤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예. 아니 변호인 감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김용국 실장까지 가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유튜브 총연합회인지가 뭔가 발족을 한대요. 그거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관해줬잖아요. 그거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대관의 문제가 아니죠. 민주주의와 완전히 이 법치에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오늘의 그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연결지어서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반성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500분 넘게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 이분들은 참 저희에게 소중한 분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